실무수행평가입니다. 당사는 주토피아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용품을 도소매하는 개인기업이라고 합니다. 회계기간은 7기가 되겠고요.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해가지고 수행과제를 완성하고 평가 물음에 답해주세요. 실무수행 첫 번째입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가 되겠고요. 첫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이 되겠네요.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처 등록을 하세요. 코드 번호 나와 있고요. 카드명 나와 있고요. 구분 나와 있고요. 카드 결제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까지 나와 있죠. 신규로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가가지고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네, 거래처 등록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요거는 카드에 대한 정보죠. 네, 따라서 카드 탭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코드 번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607이 되겠고요. 카드명은 국민카드라고 합니다. 국민카드 엔터. 그 다음에 카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2542-1255-4150-8012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구분은 매입 쪽 체크하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할 겁니다. 네, 0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찍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거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결제일 25일이라고 돼 있죠. 그쵸? 카드 결제일 25일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 입력해 주시고요. 뭐 다른 내용은 있나요? 네, 요 정도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 문제입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등록 및 수정하라고 합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가시면 되겠죠. 수행과제 보시면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입력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대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신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장기 차입금입니다. 장기 차입금 찾아주신 다음에 오른쪽에 내용이 없다. 요거 탭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탭 버튼 눌러주시면 자세한 화면으로 넘어가지게 되겠고요. 네,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F2 버튼 눌러가지고 네, 거래처 입력합시다. F2 눌러주신 다음에 농협은행이죠. 네, 농협은행 네, 차입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만기 일자 나와 있죠. 네, 만기 일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입금 번호 나와 있나요? 내용 없죠? 네, 그대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네, 나와 있는 것들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오른쪽에 있는 내용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밑에다가 또 F2 눌러가지고 카카오뱅크 만기 일자 입력해 주시고요. 네, 차입금 번호 없죠. 금액은 5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차익이 0이 되어야 됩니다. 실무수행 두 번째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통장 4번에 의한 거래 입력이라고 합니다. 수행과제 거래 자료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주식회사 몰리스탯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단기 대여금 뭐죠? 돈을 빌려준 거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 받아야 되겠죠. 받았다.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원금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일단은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왼쪽 차변에 보통예금 230만 원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원금 받아야 되겠죠.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단기 대여금 200만 원 사라지고요. 네,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수익의 발생은 오른쪽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채권, 채무, 통장에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 통장도 있죠? 네, 기업은행 해가지고 1월 14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1월 14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 자, 3번 왼쪽 차변 눌러주신 다음에 동코드 F2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F2 눌러가지고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230만원 들어왔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원금 받은 거 먼저 분계 처리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죠. 네, 단기
대여금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200만 원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자 수익이죠. 그쵸? 수익은 30만 원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채권에 대해서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네, 채권 F2 눌러가지고 누구한테 받을 권리 물리 스탯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장에다가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F2 눌러가지고 기업은행 해가지고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2번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 되겠고요.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자를 입력하세요. 도서인쇄비라는 단어를 쓰라고 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이 되겠고요. 도서인쇄비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료 설명 보시면 신규 입사한 영업부 직원의 명함 인쇄를 했다. 명함을 인쇄했다. 쌤 이건 도서가 아니잖아요. 인쇄에 대한 지출이죠. 네, 도서인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고요. 네, 2월 5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 F2 눌러가지고 도서인쇄비 800번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2만원.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 해가지고 2만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채권 없고요. 채무 없습니다. 통장도 없죠. 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재고자산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3월 10일자에 상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판매용 물건이 생겨났자. 상품 4천만 원짜리 물건을 구매했고요. 4천만 원 줘야 되는데 1천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에 현금 1천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물건 구입했다. 단어 이름 외상 매입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상품 구매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맞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채무죠. 갚아야 될 돈이죠. 네, 거래처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월 10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자입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왼쪽 차변에 146번 상품 판매용 물건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으로 먼저 지급한 게 있습니다. 1천만 원 지급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3천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입금은 채무이기 때문에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습니다.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한 거 아니죠? 매입하기 위해서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약금을 이체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50만 원 빠져나갔고요. 계약금을 먼저 준 것이죠. 단어 이름 선급금이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에 대해서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날짜는 4월 20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자입니다. 자,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선급금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5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55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네, 선급금은 채권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줬으니까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폴리파크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야 되겠죠. 국민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 되겠고요. 수행과제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자료 설명 보시면 하나카드 4월분 사용분 결제 대금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카드값 지급한 것이 있구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때문에 보통예금 네, 요 금액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갚아야 될 돈이 사라졌죠. 그쵸? 부채의 감소는 왼쪽 차변에 미지급금이라는 단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5월 13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자입니다. 3번 왼쪽 차변에 253번 미지급금이 되겠고요.
2151 플러스 엔터. 4번 오른쪽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2151 플러스 엔터. 자,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카드사한테 갚아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하나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5월 28일자에 신제품 홍보 목적으로 광고 배너를 제작하였다. 홍보 목적으로 썼대요. 네, 광고를 위한 지출이죠. 네, 광고 선전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네요. 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대변이 되겠죠. 네, 5월 28일자 날짜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자가 되겠습니다. 왼쪽 먼저 입력하도록 하죠. F2 눌러서 광고 선전비 800번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죠. 25,000원이 될 것이고요.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 25,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권 없고요. 채무도 없고요. 네, 통장도 없습니다. 네, 7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예수금으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공제액은 예수금으로 처리하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급여 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회계팀의 손흥민 씨 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류현진 씨는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우리 회사 입장에선 700만 원만큼 급여를 줘야 됩니다. 비용의 발생은 왼쪽 차변에 급여 해가지고 700만 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700만 원 다 주지 않죠? 원천징수라는 걸 해가잖아요. 그쵸? 네, 소득세, 건강보험료 전체 합계 해가지고 네, 610만큼 떼갑니다. 사장님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떼가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되겠네요. 예수금 해가지고 요 금액 써주시고요. 나머지 금액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도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 30일자로 입력하라고 합니다.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F2 눌러서 급여 800번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금액은 700만 원이고요. 700만 원 다 주지 않죠. 사장님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떼어놓은 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955 610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 자,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6044390 해가지고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통장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토스뱅크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가 되겠고요. 거래자를 입력해 주세요. 분계를 코딩해 주세요. 7월 31일자에 판매 상품을 발송했대요. 판매용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판매에 대한 운임입니다. 우리 회사가 부담한 운반비. 친절하게 넘어졌군요. 우리 회사가 운반비를 부담했다. 단어 이름 운반비라는 단어를 쓰게 되겠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7월 31일자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네요. 날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31일자가 될 것이고요. 왼쪽 차변에 판매에 대한 운임입니다. 운반비라는 단어 쓰시면 되겠죠. 800번대로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22,000원. 4번 오른쪽 대변에 현금이 빠져나갑니다. 22,000원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죠. 채권 없고요. 채무도 없고요. 통장도 없습니다. 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실무수행 세 번째입니다. 전표 수정입니다. 첫 번째 문제 입력 자료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수행과제 보시면 거래 자료를 확인하고 올바르게 수정해 주세요. 일단 날짜는 8월 15일자가 되겠고요. 일단 8월 15일자 코딩된 거 일단 확인해 봅시다. 날짜 고쳐주겠습니다. 8월 15일자입니다. 자, 요 내용이 틀렸다고 합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현금이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료 설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확장 이전 축하 선물용 화환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 거래처를 위해서 썼네요. 그렇죠?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네, 거래처를 위해서 썼습니다. 단어 이름 접대비, 업무 추진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복리후생비가 아닙니다. 그쵸? F2 버튼 눌러가지고 업무 추진비로 바꿔줍시다. 네, 접대비라고도 하죠. 네, 800번대로 이렇게 코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금액 맞고요.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계정 과목 이름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입력 자료의 수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행 과제 보시면 9월 20일자 거래를 참고해 가지고 수정해 달라고 합니다. 자, 일단 날짜 고치도록 하죠. 네, 9월 20일자입니다. 자, 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외상대금 회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딩된 거 보니까. 자, 자료 설명 보시면 사무용 가구 비품을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판매하고 발생한 미수금이다. 미수금 분명히. 근데 코딩된 거 보니까 외상매출금으로 써 있죠. 네, 주된 영업 활동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외상매출금이라고 쓴 것 같은데 요거는 판매용 물건을 판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비품을 판 것입니다. 따라서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냥 계정 과목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F2 눌러서 네, 미수금이라는 단어 써주시면 되겠네요. 공사 미수금 아닙니다. 네, 120번 미수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처는 맞죠? 거래처 맞고요. 네, 금액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